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 7기 9회차 알고리즘 스터디 메일 코테 챌린지 성과 발표를 맡은 스터디장 김은경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스터디 소개, 스터디 운영 방식, 핵심 학습 내용, 개인별 학습 방법 및 성과, 그리고 회고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의 이름은 메일 코테 챌린지로 메일 인증으로 꾸준함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알고리즘 챌린지 스터디입니다. 매일 최소 한 문제의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 꾸준함을 습관화하며 코딩 테스트 실력을 쌓기 위해 팀원들을 모집하고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기간은 2025년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 꾸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 시작 당시 팀원 모두가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등 코딩 테스트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껴 두잇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자바편을 참고 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연습 문제를 풀이하며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 운영 방식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터디는 매일 최소 한 문제의 알고리즘을 풀고 슬랙으로 서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까지 그날 풀 문제 수를 정하고 일일 목표를 작성하여 슬랙으로 공유했으며 하루가 끝나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한 뒤 GitHub 커밋 내역을 캡처해 인증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으면 슬랙에서 서로 공유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헷갈렸던 문제나 추가 정리가 필요한 개념을 자유롭게 블로그에 정리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반 2개월 동안에는 팀원 모두가 자바 문법과 알고리즘, 자료 구조에 익숙해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며 알고리즘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문제풀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10월에는 주차별 핵심 주제를 정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뒤에는 다시 자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문제풀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알고리즘 문제풀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그리고 비고 표기법을 익히며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또한 배열과 리스트를 비롯해 스택, 큐, 해시맵, 탐색법, 백트래킹, 체담 경로 알고리즘 등 코딩 테스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개인별 학습 방법 및 성과입니다. 저는 스터디 초반에는 공백 기간 동안 잊었던 자바 기본 문법을 다시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프로그래머스 0단계 문제를 전부 풀이하며 알고리즘에 대한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참고 도서를 활용해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개념을 신망학습하고 문제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며 꾼주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스터디 기간 동안 300문제 이상을 풀이할 수 있었고 백준 티어 역시 브론즈 5에서 실버 2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발표는 제가 대표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의 내용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성님의 알고리즘 학습 과정과 성장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민성님은 스터디 초반에는 프로그래머스나 백준에서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이하는데도 풀이 과정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DFS 같은 기본 알고리즘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매일 한두 문제를 규칙적으로 풀이하고 어려웠던 부분이나 새롭게 배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할 때보다 스터디를 통해 자연스럽게 꾸준함이 생겼고 틀린 문제를 정리해두는 습관 덕분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도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래머스와 백준에서 해결한 문제가 전보다 크게 늘었고 난이도 역시 이전에는 도전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특히 BFS, DFS, 투포인터처럼 정형화된 알고리즘 패턴을 익히면서 문제 접근 방식이 한층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영희님의 내용입니다. 영희님은 초반에는 구현 위주의 문제풀이에 집중하며 기초를 다져나갔습니다.
주로 프로그래머스 레벨 0부터 레벨 1 정도의 문제들을 풀면서 기본적인 문법 활용과 문제 해결 감각을 확실히 익히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기초를 충분히 쌓은 이후에는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며 학습을 진행했고, 현재는 레벨 2 문제들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번 학습하는 방법을 유지했고, 집중 학습 기간 동안에는 스택, Q, DFS, BFS 같은 핵심 알고리즘을 꾸준히 복습하였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며 문제 접근 방식이 점점 단단해졌고,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준님입니다. 병준님은 이번 기간 동안 프로그래머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알고리즘 역량을 강화해 오셨습니다. 초기에는 레벨 1 문제도 해결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매일 문제를 풀이하는 루틴을 유지하며 문제 접근 방식과 사고력이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레벨 2에서 레벨 3 난이도의 문제까지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스터디 기간 동안 총 188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적 실행 횟수도 1300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오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많은 문제를 푼 데에서 그치지 않고 반복 학습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씩 끌어올린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병준님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직접 구현해보며 알고리즘 효율을 비교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동일한 문제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시간 복잡도, 메모리 사용량, 구현 난이도가 달라지는 만큼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문제풀이 중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준님은 단순한 문제풀이 경험을 넘어서 문제 접근 방식 자체가 확장되는 더 큰 성장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고입니다. 먼저 짧게 각 팀원들의 회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팀원들의 회고를 모아보자면 이번 스터디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혼자였다면 절대 만들기 어려웠던 꾸준함을 스터디가 만들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매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이전에는 도전하기 어려웠던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꾸준히 팀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서로 보며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주면서 나태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인 스터디는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저희 스터디원들은 앞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꾸준히 함께 문제를 풀며 더 높은 난이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좋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